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치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공차의 위치도가 있죠. 예, 위치 공차예요. 기하 공차의 종류가 형상 공차, 자세 공차, 위치 공차, 그다음에 흔들림 공차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위치 공차에 속하는 위치도. 예, 그래서 위치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 위치 공차를 얘기하는 건지 위치 도를 얘기하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위치 공차 내에 이제 위치 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존에 했던 뭐 형상 공차나 자세 공차랑 약간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제가 올렸던 방식은 처음에는 이제 케이스 규격에 나와 있는 이제 명세 내역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특정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차 값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갔는데, 앞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갈 때는 이제 영상들이 짧아졌죠. 짧아진 이유가 거의 이제 측정하고 이제 공차 값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세 쪽만 좀 길고 이제 나머지 뒤에가 짧아진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는 영상 하나에 다 끝낼 거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치도는 조건,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다양한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나오는 케이스의 종류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하공차를 사용하는 이럴 때도 사용하고 이럴 때도 사용하고 이럴 때도 사용하고 그런 종류로 따지자면 아마 위치도가 제일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위치도에서 그 하나의 케이스를 보고 걔를 이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걔의 공차값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공차값을 어떻게 산정하는 게 좋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상 하나를 하고 아마 이제 나오는 사례 하나씩 다 찝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정리한 요 문서는 좀 축약을 했다 그랬죠. 제가 뺄 거 빼고 축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상황이라든가 샘플들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케이스 규격 원본을 반드시 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예, 반드시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기억자 쓸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케이스 규격에 있는 원래 있는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셔야 돼요. 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치도 이제 첫 시간입니다. 자, 위치도 명세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항 나오는데, 뭐 기본적인 내용 앞에서도 계속 뭐 경사도 나올 때도 그랬고, 저 일반 사항은 계속 써 있었고 거의 써 있는 내용들이 비슷했습니다. 달라질 거 없었어요. 근데 위치도에서는 딱 하나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자, 여기 보면 외곽항치, 유등치일 수 있다 그러고 쭉 다 좋은데, 딱 해서 우리가 이제 공칭공차 형체, 그러니까 우리가 공차를 지시하고자 하는 형체의 이제 특성 중에 뭐가 추가되냐면 점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쭉 가보시면 점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즉 형상공차도 점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요. 자세공차도 점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자세는 어떤 이제 각도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점을 가지고 각도를 논할 수 없습니다. 예, 이 점의 각도가 몇 도야?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세공차에서. 그리고 형상을 이루려면 얘가 어떤 이제 흐름을 가져야 되는데, 점의 흐름을 가질 수는 없죠. 예, 어떤 외곽 형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점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점 하나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안 나온다. 그래서 이 점이라는 이제 공칭 형체, 우리가 이제 기하공차를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 중에 점이라는 요소를 쓸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위치도. 위치도가 아니라 위치공차. 예, 위치공차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위치도에 이제 대칭도도 점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심도 또는 동축도도 동축도는 점을 지정 못해요. 맞아요. 예, 동축도는 점을 지정 못하고 동심도는 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치도에서 좀 특이한 점은 점을 드디어 우리가 어떤 공차를 지정하는 형체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달라져요. 나머지 것들은 뭐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어떤 게 나오느냐? 이런 게 나오죠. 자, 유도점 위치 명세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점형체라는 게 나왔으니까 점에 있는 점의 위치를 이제 어떤 식으로 명세를 하느냐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위치도 공차의 기호죠. 기호는 이제 외워야 되는 거고, 암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차 여기 써 있고
데이텀이 나오는 거, 뭐 이거는 다 동일한 패턴이니까 저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텀이 지금 몇 개가 나오고 있냐?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게 다시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칸칸이 나눠져 있으면 뭐예요? 데이텀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데이텀 시스템을 쓰는 거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결국은 이제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는 저기로부터 저기, 저기로부터 저기 이렇게 다양하게 몇 개의 데이텀을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최대 이제 3개죠. 최대 3개까지 풀로 다 쓰는 경우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위치도 공차예요. 특히 점 같은 경우는 공간상에서 점의 위치를 정하려면 3개의 데이텀이 다 필요하죠. 무조건. 물론 3개의 데이텀을 다 쓸 수 있는 거지 3개의 데이텀을 다 써야만 한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뭐 A, B, C 돼 있는데 나 C 쪽에 있는 C 쪽에 있는 부분은 기하공차로 정밀하게 정의할 필요 없고 저쪽에 대한 위치는 나는 그냥 일반 공차로 냅둬도 되는데 그러면 저거 뺄 수 있어요. 그래서 2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데이텀 A에 대해서만 요 30 높이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데이텀 B에 대한 25 높이는 그냥 일반 공차 영역 내에 들어와도 되는데 라고 하면 그냥 A만 쓸 수도 있어.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3개 붙어 있다 그래서 무조건 3개 다 붙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까지 다 쓸 수 있는 데이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텀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가장 좋은 이제 기하공차 예제가 위치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기하공차에 있는 이제 추가적인 옵션들을 설명하기에도 그 상황들을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위치도 공차로 거의 대부분 설명들을 해요. 옵션 어떤 거는 위치도 공차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기가 딱 좋아가지고 위치도 공차 하면서 위치도 공차 끝나면 원래 바로 동심도 동축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중간에 잠깐 옵션 하나 거쳐서 갈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옵션 하나 거쳐서 갈 거다. 이제 이 위치도로 설명하기 좋은 옵션이 하나 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LMC, MMC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명하기가 위치도를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걸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깐 거쳐갈 거다. 위치도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그런 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데이텀이 3개가 나와 있고요. 데이텀 시스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이텀이 1차 데이텀이 A, 그 다음에 2차 데이텀이 B, 그 다음에 3차 데이텀이 C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지금 요 형상의 요 바닥면, 그쵸? 요 바닥면을 의미해요. 여기가 데이텀, 여기가 데이텀은 아니죠. 데이텀은 아니고. 데이텀 형체죠. 형상. 데이텀 형상이 되고, 저기를 통해서 이제 데이텀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여기고, C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수선과 일치하게 돼 있죠. 치수선과 일치하게 돼 있으면, 얘 아니에요. 그쵸? 치수선과 일치하게 돼 있으면, 이면과 이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유도되는 중립면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에 대해서는 치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냐면 요게 안 들어가죠. TED.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자, 우리가 이제 위치도로 어떤 위치를 정의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치수값에 공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설계자가 설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치수,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런 이제 위치도를 썼는데 그 데이텀으로부터의 요 거리값이 TED가 안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TED로 명기, 관련 치수는 TED로 명기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룰이에요. 여긴 왜 TED로 연기를 했냐? 여기 있는 치수 값이 기준 치수가 아니에요. 이 치수 값을 가지고 있는 양면을 통해서 유도되는 유도형체, 중립면이죠. 중립면이다. 즉 점의 위치는 그 중립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요 치수가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저 폭을 가지고 있는 공차값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에 중립면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 설마 2단계에 와서 이걸 물어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S는 뭐예요? 요거 물어보시는 분 있으면은, 그냥 제도의 기초부터 다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건 제도 기초 때 나오거든요. S가 뭐다? S는 스피어, 구죠. 구예요. 그래서 얘가 구니까
이제 구의 형태인데, 여기에 S가 붙은 건 얘가 9니까 붙은 건 아니고, 이게 점에 대한 이제 위치를 공차역을 정의하는데, 그 공차역의 형상이 파이가 붙으면 뭔가요? 원기둥이다. 그렇죠? 원기둥의 형태를 띈다. 공차역이. 그러면 S가 붙고 파이가 붙으면 뭐예요? 구의 형태를 띈다. 그렇죠? 완전한 구의 형태를 띠게 공차역을 정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요게 S가 빠지면 안 되나요? 요거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빠질 수도 있어요. 상관없고요. 빠지고 그냥 파이만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원기둥 형태로만 정의합니다. 그리고 파이까지 빠질 수 있냐? 그냥 0.3만 여기서 그냥 0.3만 이렇게 적어도 되느냐? 예,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차역이 어떻게 되느냐? 직육면체가 됩니다. 네, 직육면체. 만약에 내가 정의하고 싶은 공차의 범위는 직육면체에서 끝나라고 한다면 파이를 안 써도 돼요. 파이를 쓰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있는 요 예시의 형상으로 봐서는 파이를 안 쓰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베이스 형태 자체가 9고 저게 구형태면 저 구형태를 이용하고 있는 저 구형태에 조립되는 다른 부분은 저 9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이가 들어가는 구형태로 파이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S하고 이제 스피어 지름 0.3의 공차역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인데, 이제 위치도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굳이 위치도를 쓸 일이 있나요?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요 면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중요하다면 꼭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건 복사해서 이제 딴 데로 복사해서 빼놓고 할게요. 요걸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빼놓고 할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꼭 요 기형체를 쓸 필요 있냐? 아니, 이 기형체 안 쓰고, 우리 인간적으로 이 기형체 안 쓰고, 지금 밑에서 보면은 0.3이잖아요. 0.3이면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포함하는 거니까, 쟤는. 이제 여기서 이게 TD가 아니라, 이거 치수 값을 지워버렸네요. 죄송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여기서 치수 설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치수 특성을 들어가서 일단 저 TD를 먼저 없애야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0.3의 절반이면 0.15겠죠. 프로 P 0.15 이렇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일단 기준 치수는 없애야겠죠. 자, TD는 없애고 프로 P 이렇게 지정하면 될 거 아니냐. 물론 여기는 수가 없죠. 여기는 수가 없어요. 데이텀도 다 없이 기형체를 안 썼으니까. 여기는 선생님 어차피 이거의 대칭이니까 이론적으로 정확한 값을 가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은 굳이 여기를 정한다면 이제 여기다가 이 절반의 치수를 기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02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대칭인데 굳이 한쪽의 절반을 재가지고 기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이게 잘못 지웠네요. 잘못 지운 건지 복사를 안 해갖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다. 왜냐면은 공차 범위를 이 정도로 정의할 거면 이걸 치수로 이렇게 정의해도 되지. 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S 스피어 구죠. 구의 형태로 공차역이 정의되는데, 이걸로 정의하면 어떻게 돼요? 직육면체로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말고도 이제 다른 강사님들도 많이 얘기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3D로 봐야죠. 여기서 지금 여기는 안 그려놨는데 새로 하나 작업을 열게요. 새로 작업을 열어서 이제 스케치 해가지고 여기서 중심 직사각형으로
치수는 0.3. 탭 0.3 겁나게 작겠죠. 이거 잘못 눌렀다. 슈를 눌렀네. 탭 0.3. 자, 엄청 작겠죠. 그 다음에 돌출.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 이거 대칭으로 보낼게요. 대칭으로. 한쪽 방향이 아니라 대칭으로 해서 전체 폭이 0.3. 이렇게 나올게. 세 번째 확인.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뭐냐? 우리가 요 이제 치수 공차로 준 공차역의 형태다. 라고 한다면, 이제 밑에 이제 기형차로 준 공차역의 형태는 지름이 0.4인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선을 하나 그어줘야겠네요. 중심선으로. 그 다음에 회전. 여기는 세 번째로. 그래서 요걸 닦아보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형차로 정의한 건 이렇게 구다. 그럼 이제 그 둘 사이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보면 이제 차이가 잘 안 보이겠지만, 투명도를 좀 투명하게 볼까요? 불투명도 제어로 한 50%. 보시면 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요만큼 요 구의 영역을 제외하고, 요 안쪽에 있는 구의 영역을 제외하고 요만큼 사이드에 구석탱이,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이게 네 군데가 되죠. 네 군데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 그렇죠? 입체적으로 보면 지금 8군데의 만큼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오차 범위를 더 허용하고 있다. 누가? 치수공차가. 그러니까 정밀도로 치자면 기하공차가 더 정밀하게 제어를 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치수공차로는 저렇게 구의 형태로 어떤 공차역을 정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치수는 한 방향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방향을 갖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고마만큼 더 정밀하다.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제 위치도를 얘기할 때 위치도를 왜 쓰느냐? 저만큼 더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씁니다. 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맞는 얘기. 요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 얘기 안 하시는 강사님은 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잘 설명하고 있다. 지금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위치도에 대해서 잠깐 대부분의 이제 계신 분들. 근데 이건 강사님들뿐만 아니라 아니 강사님만인가? 이제 측정. 우린 지금 설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측정을 수업을 하는 강사님들이 저 기형차를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치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첫 번째 샘플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샘플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어떤 걸 잘못 보고 있는지. 그 잘못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의 명칭이 위치도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치도라고 돼 있는데 너무 이 위치도라는 말에 집중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위치도라는 거를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무슨 공차다? 기하공차다. 근데 우리가 위치라는 걸 따지면 자꾸 치수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치수만 맞추는 거다. 그 치수값만 맞추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잘못된 생각이죠.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려면 다음 예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잘못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만큼의 공차역을
이제 더 정밀하게 본다. 라고 하는 거 외에는 이제 큰 메리트가 없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개념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치수를 직접적으로 잰다라고 했을 땐 지금 그려져 있는 뭐 데이텀 B에 대한 거리다 그러면 이 모서리로부터 이 거리를 재요. 실제 우리가 실물을 잴 때 이 모서리로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를 재거든요. 근데 이게 기하공차로 가면 그렇게 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데이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서리로 잴지. 그러니까 이 모서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부분 치수를 잴 때 여기서부터 요 중심까지의 치수를 잴 때 이 모서리를 이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중심을 찾아요. 얘의 중심을 찾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치수를 그냥 잰다라고, 그러니까 기하공차 측정이 아니라 치수를 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모서리에서 여기를 재는 게 쉬워요. 왜냐면 반대 모서리를 잡으면 요 반대면에는 이 중심이 없잖아요. 실제 이 형상이 없으니까. 그럼 저 중심까지 거리를 못 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서리로부터 잰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게 뭐, 선생님, 도면에 지금, 이 모서리로부터 여기 중심까지 거리 재면 맞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볼 때 완벽하게 돼 있는 도면을 보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실제 측정하는 거, 제가 기하공차 초반에서부터 얘기했지만, 실제 측정하는 측정물은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대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하공차라는 걸 지정해서 하는 건데, 자꾸 도면에 이게 여기서 재나 여기서 재나 뭔 상관이에요? 똑같은데 안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실제 형상이 약간 잘못 가공돼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데이텀을 순서대로 한번 엮어봐야 돼요. 바닥면 데이텀 A.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엮은 게 이거죠. 자, 일단 지금 바닥면이 요 측정 정반, 측정 정반에 딱 안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요게 1차 데이텀입니다. 1차 데이텀. 지금 정반에 딱 앉아있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데이텀 시스템이 나오면 1차 데이텀은 거의 대부분 정반 위에 안착을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1차 데이텀이니까. 그래서 1차 데이텀이 원통 표면이다. 원기둥의 표면이다. 그럴 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1차 데이텀이 평면이다. 어떤 평면이다라고 한다면 정반 위에 얹어지는 건 1차 데이텀입니다. 네, 이렇게 얹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차 데이텀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2차 데이텀이 지금 여기 있는 요쪽 면이죠. 지금 여러분들 눈에 저게 제대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면이 지금 직각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기울여 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기울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가공된 게.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현상을 제가 일부러 과장되게 기울여서 그려놓은 겁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딱 100% 90도가 나올 확률은 없어요. 90도가 아닐 거야. 약간이라도 0.0001mm라도 틀어져 있을 거야. 0.0001도라도. 그렇죠? 그런 걸 가정하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2차 데이텀이 이제 여기 요 바닥면이니까 이 바닥면을 요 면이 밀착된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1차 데이텀이 딱 일치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기준면에다가 딱 붙여줘야 돼요.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면 그렇죠? 더 붙여야죠.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면은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하공차 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요 포인트에서 여기 중심이 여기 어딘가겠죠? 여기까지를 재는 것과 데이텀 얘를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를 재는 거는 길이값이 얼마만큼? 요만큼 차이가 발생을 한다. 벌써 오차를 한번 먹잖아요. 우리가 기하공차로 정의하는 건 1차 데이텀이 얘가 조립되는 상황이 바닥면이 먼저 조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한쪽 측면 두 번째 세컨더리 데이텀 피처가 그렇죠? 데이텀 형상이 세컨더리 면에 딱 안착이 된다. 두 번째 면에 안착된다. 그러면 얘가 먼저 바닥면이 먼저 안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안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위가 뜨든 아니면 아래가 뜨든 어딘간 떠요. 무조건 떠요. 그렇죠? 그 뜬 상태에서 요 데이텀, 실질적인 데이텀, 요 정반 위의 면과 얘가 직각을 이루고 있는 면에서부터 측정을 하라는 게 기하공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우리가 이제 치수 측정하는 개념과는 기하공차를 측정하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치수 측정하는 그 줄자로 막 철자하는 줄자 같은 거 돼가지고 측정하는 걸로 측정한 거 가지고 기용차 맞아요 라고 하는 거는 미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측정할 수 없어요. 무조건 측정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갖춰놓고 측정을 해야 돼, 기아공차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봐서 입체적으로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맞춰야 될 건 이제 위에서 봐서, 그렇죠? 위에서 봐서 여기서 요면이 데이텀 C. 근데 데이텀 C가 요면이 아니죠. 요면하고 뭐예요? 요면하고의 중립면이에요. 지금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면은 티가 날지 모르겠지만 요면이 기울어진 각하고 요면이 기울어진 각하고 단순히 방향만 반대인 게 아닙니다. 방향은 반대인 게 지금 눈에 티가 나실 거예요. 근데 각도량도 달라요. 각도량. 틀어진 각의 양.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이제 찾아야 되느냐? 세 번째 데이터는 이제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그러면 얘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얘는 하나 복사할게요. 자, 그래 놓고 쭉 갖고 와서 확인. 자, 이렇게 내려놓고 자, 얘의 위치를 좀 맞춰야겠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바닥면이 딱 일치하는 상태. 얘도 바닥면이 일치하는 게 먼저입니다. 데이텀 A하고 얘하고 먼저 바닥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로 조립을 한번 해줄게요. 아이고, 잘못했다. 그냥 이걸로 하면 되는데 현 위치에서 접합. 그래서 얘하고 해서 이거는 평면형으로. 그 다음에 기준은 뭐 아무데나 잡을게요. 평면이 딱 맞닿은 채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세컨더리 데이텀. 얘가 세컨더리 데이텀이죠. 세컨더리 데이텀과 얘가 가지고 있는 면이 직각을 이루어야 돼요. 요 개념이니까. 일단 직각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접합을 이용해서 이 면과 이 면을 닿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기준은 뭐 여기를 잡고 끝에를 잡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다 딱 붙여줘야 되니까 붙여주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 붙일게요. 붙여주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여기를 위치를 첫 번째 걸 다시 잡을게요. 첫 번째 거를 여기서 요 끝을 잡는 게 낫겠다. 요렇게 요 끝이 딱 만나게 이렇게 해서 얘는 동작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강체로 두겠습니다. 땅. 이렇게 세컨더리 데이텀을 만들어주는 거죠. 얘가 세컨더리가 아니죠. 서드 데이텀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상태에서 얘를 가져와서 붙여야죠. 여기는 바닥은 딱 닿고 바닥이 먼저 닿은 상태에서 얘를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뜨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확대해 보면 그렇죠. 여기 선이 두 개가 가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바닥에서 살짝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측면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난 거냐? 아니죠. 얘는 중립면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쪽 면도 같이 이용을 해야죠. 그래서 얘가 하나 더 필요해요. 얘가 하나 더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를 하고요. 위치를 좀 이렇게 옮겨줄게요. 옮겨주고 지금 옮겨준 애는 조립이 안 된 상태니까 이것도 이제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현 위치에서 접합해서 이제 얘하고 일단 평면형으로 기준은 뭐 여기 잡을게요. 잡고 마찬가지 평면이 맞고 그 다음에 얘랑도 지금 요면 딱 맞은 상태거든요. 맞은 상태니까 현재 위치에서 접합해가지고 얘랑 얘인데 이번에 조건은 슬라이드 한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슬라이더로 해서 기준은 여기를 잡고요.
요 방향은 아니죠. 지금 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X축도 아니고 Y축이겠네요. 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를 갖춰 놓고 확인.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얘 이렇게 맞춰놨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가 쭉 와서 땅 닿는 순간에 이제 끝난 거죠. 여기는 이만큼 떨어져요. 그렇죠? 얘가 이쪽의 각도가 더 벌어졌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실제 이제 기아용차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대칭이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C에서 대칭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대칭을 볼 거냐? 실제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면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예. 안 기울어지네요. 너무 미세해가지고 안 기울어지죠. 이렇게 어쨌든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여긴 더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사이에 중립을 찾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뭐 서드니까 세 번째니까 요걸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뭐 그 세 번째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세 번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요거고, 우리가 실제 이제 측정하는 건 요 두 개의 평면에서 유도된 그 중립면이니까 이 중립면을 찾아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건 저 중립면 안에 있어야 돼요. 중립면 안에 있는데 여기서 공차값이 얼마예요? 파이 0.3이니까. 그렇죠? 파이 0.3이니까 여기서 이제 0.3mm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0.3mm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0.15mm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것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공차역을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 형상에 가려질 것 같긴 한데 당연히 이 중앙에 있으니까 가려질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려보면은 일단은 요 두 개 가지고 평면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성해서 어딨냐? 중간 평면 해가지고 요렇게 돌려서 이제 이면과 이렇게 돌려서 이면 사이에 중립면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딱 기울여 보면 여기 지금 살짝 오렌지빛으로 나는 이면. 일단 이면에 있어야 돼. 이면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 이 공차역 구의 형태로 0.3mm라 그랬잖아요. 저거의 중심이 이제 일단 이면 안에 있어야 돼. 저 공차역을 이루는 구의 중심이 이 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면을 가지고 스케치를 해주면 되겠네요. 스케치해서 요 면, 방금 생성한 요 중립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스케치가 안 눌렸네. 중립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 지금 요 세 번째 기준 때문에 이제 스케치를 방해되니까 요거 잠깐 가시성을 끌게요. 가시성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을 하나 그리는데 이게 지름이 0.3이어야죠. 공차역을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거니까 0.3. 되게 조그맣죠. 이렇게 0.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30mm예요. 그러면은 정반로부터 높이가 0.3mm가 30mm가 나와야 되는 거죠. 30mm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차로 이제 요 구의 범위가 공차역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수 기입을 바닥에서부터 요 구까지의 높이가 30mm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데이텀 B에서 25mm.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근데 데이텀 B가 우리가 이제 자로 잴 때는 어디? 요 꼭지점을 잡을 거예요. 꼭지점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자로 잰 거라고 한다면 꼭지점을 잡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25mm 이렇게 해버릴 거라고.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근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더 그릴게요. 우리 기아 공차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된다?
치수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선택이 잘 안 되네요. 왜 선택이 안 되는 거야? 다시 D 땅 찍고 네, 나왔네요. 땅 30. 뭐 요건 똑같을 거예요. 높이는 똑같을 건데 뭐 저건 이제 첫 번째 데이터이니까 일체 데이터이니까 네, 여기서 요 아까 요 점을 찍었는데 저기서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기형체로 측정을 할 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 저기서 25mm. 이제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우리가 공차가 0.3으로 주어졌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이제 얘가 이렇게까지 깎여 있으면 애당초 여기서 불량이죠. 이렇게까지 기울어서 깎여 있으면 이게 일반공차의 범위를 벗어날 거예요. 저 측면의 각이. 측면의 각이 일반공차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저게 제가 1도 기울였나? 1도면 일반공차 범위 안 벗어날 텐데. 예. 그러면 일반공차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의 위치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하공차적인 중심과 그냥 치수공차적인 중심은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지금 두 개가 영역이 절반을 걸치지 못하잖아요. 네, 절반을 걸치지 못해요. 요 두께가 10mm가 넘나? 10mm 넘으니까는 요 정도는 아니겠네요. 요거보다 절반 이상은 걸치겠다. 네, 저거보다는 좀 작을 테니까. 왜냐면 이게 10mm가 넘으면은 우리가 어제 했던 내용대로 경사도의 내용대로 하면 각도 일반공차가 이제 0.5도죠. 근데 제가 저거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니까 제가 이거 1도 기울였으니까 일반공차는 벗어났네요. 일반공차 벗어나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공차가 꽤 상당히 많이 틀어질 거예요. 위치가. 우리가 기하공차로 정의하는 건 상당히 미세한 공차를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틀어지게 된다.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리게 되면 자, 이걸 이제 구로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석 조건으로 일치를 걸어줄게요. 여기서 여기 중심까지 일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수평은 걸렸나요? 네, 수평은 걸렸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줄게요. 중심선.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상태에서 회전을 해줄까요? 회전. 여기서 프로파일로 갑자기 오류가 발생을 했네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 선택됐고 구의 형태로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잘라내기가 아니라 새로운 본체로 새 구성 요소로 하나 만들게요. 확인. 하면 이제 구성 요소 하나 추가됐고요. 구성 요소가 요 안쪽에 있죠. 그래서 얘를 투명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도 요거를 불투명도 제어로 한 90% 정도 투명하게. 90%면 너무 안 투명한가? 불투명도 제어 한 10%? 네, 완전히 거의 투명하게 이렇게 되고 요 안쪽에 구성 요소 되게 조그맣죠? 이렇게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원의 중심 여기 검은색 점 보이시나요? 이거 저게 저 구의 중심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틀어졌죠. 네. 상당히 많이 틀어졌어요. 이게 구의 위치는 제가 원래 이제 이 도면대로 딱 맞춰서 그려놓은 위치고 그 다 그린 다음에 제가 이면을 틀고 이면을 틀고 요 면을 틀고 요 세 개 면을 튼 거거든요. 그러면 안 맞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도면에서 완벽한 형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굳이 저거를 위치도라는 걸 줄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가공된 거에서는 위치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고. 자, 여기서 측정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되느냐, 결국은. 그게 또 중요하죠. 이제 기준상까지 다시 할게요. 자, 일단은 요 형상의 측정은 3차원 측정기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중심을 찾아야 되는 게 요 표면 9예요. 9의 표면이에요. 9 형체로 가공된 거에 중심의 위치를 찾으려면 결국 9의 표면을 전부 다 읽어야 됩니다. 전부 다 스캔해가지고 거기서 공통되는 위치를 찾아서 저 중심을 산출을 해야 되는 거죠. 중심 산출하는 건 예전에 진원도, 그 다음에 원통도 여기 나왔을 때 나온 3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찾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찾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 저 중심점의 위치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측정을 할 때 처음에 뭘 하냐면 정반을 한번 측정 게이지가 한번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정반의 높이를 제로점을 잡을 겁니다. 0점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Z축의 높이를 정반의 바닥을 찍어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맞춰야 되는 건 뭐예요? 요면이죠, 요면. 요면이 이제 지금 구성해 놓은 이제 기구 상태로는, 여기 있는 축은 무시하시고, 이제 여기 있는 축 그대로 봐도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니까. 요면, 요 블럭이 가지고 있는 요면을 게이지로 터치를 해가지고 뭘 잡을까요? Y축의 제로점을 잡습니다. Y축의 제로점을 잡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할까요? 이면을 터치해서 남은 축이 Z축은 처음에 바닥 정반 찍어가지고 잡았고, 그 다음에 Y축은 지금 잡았고, 그럼 X축의 제로점은 요면 찍어서 잡을까요? 요면 찍어서 잡으면 안 되겠죠. X축의 제로점은 이면을 전부 스캐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면을 스캐닝을 해요. 그렇죠? 네, 이면을. 뭐가 좀 끊기는 게 있어가지고 툭툭툭 그러는데, 요 두 면을 스캐닝을 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뭘 산출해요? 중립면을 산출해요. 네. 중립면을 산출을 하고, 결국은 이 중립면을 X축에 제로 세팅을 합니다. 그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요 9를 읽어요. 9표면을 읽어가지고, 9표면에 대해서 중심을 산출을 하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스펙에 들어오는지, 그 좌표가 이론적으로 30, 이론적으로 25, 그 위치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겠죠. 거기서 요 9 영역의 9 영역의 이제 0.3mm 9 안에 그 중심점이 찾아진다라고 하면 합격. 만약에 찾아지지 않는다. 지금 여기 그림처럼 네, 전혀 생뚱맞은 곳에 있다. 물론 저 정도로 틀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불합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텀 시스템 지금 여기 있는 요 위치도 가지고 데이텀 시스템 이해하기가 제일 좋아요. 네, 데이텀 시스템을 이해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개념을 잘 보시면 되고, 단순히 위치도만 이해하기 좋은 게 아니라 데이텀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돼야 될 건 결국은 이제 공차값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공차값을 산정할 때 앞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는 어떤 기준치수라는 걸 찾아요. 근데 그 기준치수라는 게 대부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측정하는 측정 길이가 기준치수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근데 앞에서도 좀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들에서 뭔가 좀 이상한 거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한데?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앞에서 쭉 하면서 원래 거기서 얘기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위치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인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IT 5급이다라는 개념이 나온 거는 기하공차의 값이 끼워 맞춤 공차의 영향을 받을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하공차의 값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값이 그 끼워 맞춤 공차랑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IT 5급이라는 얘기는 생뚱맞은 얘기예요. 왜 IT 5급인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원 강사들이 무조건 IT5, 기아공차는 무조건 IT5급을 가지고 선정하는 거야. 개떡 같은 소리. 그 어디에서도, KS 교육에서 그 어디에서도 그런 거는 정한 적이 없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런 거 정의한 적이 없어요. 전산응용 기계에서 기능사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누가? 전산응용 기계에서 기능사 누가? 어떤 위원이? 그리고 설사 그 위원이 그렇게 했다. 그게 맞는 얘기야? 그 위원이 자기 맘대로 뭐 정하면 그게 법주가 되고, 관례가 되고, 그게 규격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예. 전혀 생뚱맞은 소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공차값 산정 자체가 지금 난항을 겪습니다. 여기는 기준으로 봐야 될 치수들이 많죠. 30이야? 25야? 얘는 뭐야? 요 폭의 절반을 기준 치수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값들이 다 제각각인데, 뭐, 선생님 25랑 32는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림이 이러니까 그렇지. 만약에 막, 요 높이가 한 100이야. 얘가 높이는 30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혀 다른 범위에 있는 치수잖아. 그럼 뭐 가지고 해야 돼? 라는 거죠. 저 위치도에 대한 거는 결국 이제 가장 핵심은 설계적인 중요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적인 중요도. 그래서 이 위치가 실제 우리가 작동하는 기구가 트러블이 안 생기려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위치도에 대한 것들이 공차값 산정을 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경사도 얘기할 때 경사도도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형체에 대한 기하 공차, 여기서 뭐가 빠져 있다, 수직도 다음에 경사도가 없다. 경사도도 그걸 함부로 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케이스에서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럼 경사도가 없으면 그 다음에 위치도 나와야 되는, 위치도 건너뛰고 대충 들어갑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계적인 특성에 따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게 어차피 위치라든가 그 임의의 각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90도, 0도 이 수평 수직은 그냥 일반적인 각도잖아요. 거의 대부분 형성이 그거에 돼 있고 90도를 치수 기입하지 않잖아요. 암묵적으로 이제 무조건 그냥 90도다. 뭐 수평인 것도 굳이 수평이라고 기입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암묵적으로 수평이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에 대한 거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값을 정하는 행위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공차값들을 정해주기는 하는데, 경사도라는 건 내가 1도를 정할 수 있고 2도를 정할 수 있고 3도를 정할 수 있고 4도를 정할 수 있는데, 1도를 정할 때 내가 설계자가 갖고 있는 얘가 1도가 기울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설계자가 정한 거지. 그러면 설계자만이 여기서 몇 도가 틀어져도 돼를 알 수 있는 거지, 이거를 표준으로 정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위치도 여기서 20mm 여기서 30mm, 그것도 설계자가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그 위치를 정한 거야. 그런데 거기가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되는 걸 허용할 수 있는지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지 남이 정해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개념으로 기본적으로는 정해줄 수가 없다. 단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때 경사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일반 공차라는 건 존재합니다. 그 위치에 대한 일반 공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각도 때도 그때 일반 공차를 봤죠. 그래서 일반 공차보다는 낮은 값을 띄어야 된다. 일반 공차보다 높은 값을 띄울 거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저 위치에 대해서도 일반 공차보다는 거의 작아야죠. 기하공차를 정의할 정도의 정밀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간값을 보자. 우리 아까 30 나왔죠? 플러스 마이너스 0.2예요. 그러면 총 토탈 공차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더하면 0.4mm라는 거죠. 0.4mm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30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25도 마찬가지 0.3mm보다 작아야겠죠. 왜냐면 25도 6에 30 사이죠. 그리고 요 폭에 대한 건 우리 치수가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마찬가지 이 폭에 대한 치수 대충 그림 보면은 여기 25보다는 작은 거 같죠? 한 20 정도 되려나? 20 정도 되려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걔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범주에 들겠죠. 그러면 이제 0.4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설정된 건 이제 0.3이니까 괜찮게 설정이 됐다. 일반 공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형차를 정의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고려돼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돼야 되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논란이 되게 많은 거긴 한데, 만약에 이 동그란 이제 원의 위치가, 이 구의 이제 중심의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저 구가 다른 무언가랑 조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저 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 구의 중심의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활용하지 않는데 저게 중요할 리가 없어. 어딘가에 조립돼서 위치를 맞춰, 저 구의 중심이 어떤 위치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요 구를 잡는 뭐가 있을 거고, 결국 이 구는 어딘가에 끼워진다라는 개념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구의 직경, 실제 요 직경 값에는 끼워 맞춘 공차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선생님, 우리가 보는 건 이 구의 직경을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보잖아요. 라고 하는데, 저 구가 끼워지는 순간에 그 끼워 맞춘 공차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형차를 볼 때는. 실제 기형차를 우리가 정의하는 치수는 요 치수, 그 다음에 요 치수, 이렇게 되지만, 그 치수랑 이 직경은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단 저 중심 위치를 정의할 때는 그 치수의 연관을 갖게 돼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오토캐드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제가 하나 복사를 할게요. 이게 지금 얼마를 제가 그려놨었지 그때? DDI 대충 그렸나? 아니네요. 12mm로 그려놨네요. 자, 12mm의 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얘가 어딘가에 껴지는데 구 형태가 껴지는 거니까 쟤를 끼는 거는 구 형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애가 잡을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그 기준 치수는 1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껴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줄 거예요? 끼워 맞춘 공차를 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뭐 구멍 쪽에는 이제 H7 그리고 얘는 H6로 줬다. 얘는 구멍에 이제 껴 들어가는 애니까 축에 해당하는 애니까 H6를 줬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축을 설계하고 있는 거니까 구멍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H6를 줬다. 끼워 맞춘 공차를.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12파이에 대한 H6 값을 찾아서 봐야 되는데, 어차피 그 값 보면 되게 미세할 거야. 100분의 1mm. 그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여기다 그리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 나중에 댓글 걸까 분명하게 있는데, 제가 분명히 있어요. 가정을 한다고. 그리고 지금 말할 때 분명히 만약에라고 얘기했어요. 공차값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끼워 맞춘 공차값. 만약에 12파이에 H6라는 공차값이 갖는 범위가, H는 0이니까, 제로니까, 요건 똑같이 맞출게요. 제로. 0에서부터, 마이너스 1mm까지다. 그러면 이제 옵셋 1mm. 이 정도의 공차가 끼워 맞춘 공차다. 여기까지 이 치수에서 여기까지 허용해주는 게, 저 12파이라는 축에 끼워 맞춘 공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요 끝단의 위치를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얘를 갖고 올게요. 지금 보면은, 요 바닥면 위치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중립면의 위치를 맞춰야 한다. 이게 지금 제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데이텀, 세 번째 데이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구를 껴주는 구멍도 결국은 이것과 이 중립의 영향을 받는 애야. 그러면, 가정을 해서 구멍도 똑같은 크기의 플레이트로 돼 있고, 거기에 저 구가 껴들어갈 수 있는 구형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일단 구멍은 이렇게 제로로 가공이 된다. 완전하게 정확하게 가공이 됐다. 그래 놓고 바닥판에 있는 거랑 완전하게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겹쳤을 때, 안에 껴들어가는 요 축이 얼마만큼 틀어질 수 있느냐, 틀어질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그러니까 축이 작게 가공이 됐을 때를 가정하면 이렇게 틀어져도 조립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틀어져도 조립이 돼요. 이렇게 틀어져도 조립이 돼요.
이렇게 틀어줘도 조립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틀어져서 조립이 된다. 그러면 이 중심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게 나온다. 그럼 이걸 지름이 얼마냐? 2mm. 제가 실수 하나 했네요. 요거 제가 아까 옵셋으로 1mm 줄였죠? 1mm 줄였으면 기어공차를 제가 아까 마이너스 1로 가정했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2로 가정해야 되네요. 예, 제가 가정을 잘못했어요. 예, 마이너스 2mm. 그러면은 즉 이 원이 틀어지는 게 요 기아공차 범주 내에서 틀어져야지, 만약에 얘가 여기서 살짝만 더 틀어지면 이게 공차 조건에서 가장 작은 조건으로 가공이 돼도 조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치를 맞춰서 조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체가 끼워 맞춤 공차를 가지고 있다면 기아 공차 값은 지금 얘가 껴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이 왔을 때란 또 조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갖고 있는 끼워 맞춤 공차 값보다는 기아 공차 값이 작아야지만 조립이 가능하다 라는 전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평행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직각도라든가 경사도란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해당 부분이 구멍의 형태를 갖고 있고 그 구멍에 끼워 맞춤 공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IT 5급을 그러니까 만약에 끼워 맞춤 공차가 H6면 IT 5급, 끼워 맞춤 공차가 H7이면 IT 6급, 이렇게 해서 IT 공차를 참조해서 선정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끼워 맞춤을 갖고 있으면 그 끼워 맞춤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거 이상 틀어지면, 끼워 맞춤 공차가 갖고 있는 거 이상 틀어지게 되면 조립이 어떻게 해도 안 된다라는 조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끼워 맞춤 자체가 어쨌든 이제 기아 공차의 일반 공차의 범주가 되고 그 다음에 기아 공차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그 끼워 맞춤 공차보다는 낮은 값을 갖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6일 때는 IT 5급, H7일 때는 IT 6급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이 치수가 끼워 맞춤 공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치수를 보려는 거죠. 그리고 이 치수도 끼워 맞춤 공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치수를 보려는 건데, 그럼에도 최종 단에 있는 이 형상이 끼워 맞춤 공차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기에 들어가는 이제 공차값 자체는, 기아 공차의 이제 공차역 자체는 끼워 맞춤 공차보다 작은 값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평행도, 그 다음에 직각도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뭔가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데, 댓글 달린 건, 물론 제 구독자가 없어서 댓글이 안 달린 걸 수도 있어요. 또 없고, 아무도 이상한 걸 못 느꼈다 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한 거죠. 의아한 거죠. 이제 요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 요거 봐도 안 되나? 그때 이제 여기 평행도 기입했던 거 제가 지워버려가지고, 직각도밖에 안 남았네. 대부분 이제 요런 좀 이상한 형태가 발생을 하는 게 요 구멍 형태예요, 구멍 형태. 구멍 형태. 일단 얘 이제 평행도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기입해봅시다. 그냥 얘를 수정을 할게요. 아예. 그냥 아싸리. 수정을 한번 할게요. 자, 기입합시다. 다시 선정하면 되니까. 자, 데이터 A로부터, 요 바닥면으로부터 이 축까지 이제 요 평행을 한 거죠. 요 중심 축까지 평행해야 되는데, 베어링을 잡아주는 건 32파예요. 32파의 중심 축에 대해서 평행을 한 겁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자, 그 공차표를 이제 지금 안 띄워놨는데, 그거 띄우고 다시 올게요. 띄우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때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제 요 값을 선정을 하려면 이제 IT 공차 요거를 참조를 하는데, 일단 뭐를 봐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평행도를 보는 구간,
이 구간의 길이가 측정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요 길이가 돼야 된다. 대부분 강사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 전체 길이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이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측정을 전체 길이를 할 수가 없어요. 전체 길이 측정 못해요. 우리는 요 32파이에 대해서는 요만큼 가공돼 있는 요만큼만 측정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 못따기 돼 있기 때문에 요것도 못따기 구간도 측정 못하고요. 요 끝에 필렛 들어가 있잖아요. 필렛 구간도 측정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두 구간도 빼야 돼요. 빼고 봐야 되는데 어차피 저 부분은 이제 1점 몇 미리, 못따기 1mm, 그 다음에 저기 필렛 부분 0.2mm니까 1.2mm 정도 빠지는 거기 때문에 값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을 거다. 물론 저 값이 경계에 걸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13mm인데 지금 범위가 보면 13mm면 10에서 18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1.2mm가 빠져도 어차피 이 범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게 13mm가 아니라 10mm였다 그러면은 1.2mm가 빠지면 아니 10mm가 아니라 11mm였다 그러면 1.2mm 빠지면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런 경계에 있을 때는 이제 유의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무시해요. 저 못깎기라든가 못따기라든가 그런 거에 영향들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굳이 계산 안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길이를 13mm로 보기 때문에 이제 값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IT 몇 급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그때 설명을 할 때 여기 끼워 맞춘 공차가 얼마예요? H7이에요. 그러면 IT 5급을 꼭 봐야 되는 거냐? 아니죠. H7보다 작으면 되니까 6급을 봐도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상한 걸 느끼셨어야 돼요. 뭔 이상한 걸 느껴야 됐을까요? 자, 우리가 측정한 측정 길이는 뭐예요? 얘예요. 끼워 맞춘 공차의 영향을 받는 치수는 뭐예요? 얘예요. 근데 왜 이 치수 값에다가 얘를 대입하세요가 나와야 돼요. 그쵸? 이게 이제 되게 애매하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요 끼워 맞춘 공차에 영향을 받는 치수가 이 값보다 크다 라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문제 없음.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한 H7이 갖고 있는 공차역의 크기는 요 32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끼워 맞춘 공차의 여기는. 그러면 이제 이거의 영향을 덜 받으려면, 조립할 때 이 끼워 맞춘 공차의 영향을 덜 받으려면 요 기하 공차 자체는 32파이의 H7보다 작으면 돼요. 32파이의 H7보다 작으면 돼요. 이 13mm의 H7보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얼마인지는 신경을 안 쓰고 32파이로 정하면 되지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길이 대비 각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두 값을, 끼워 맞춘 공차를 갖고 있는 구멍과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 길이 값을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이 값이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 길이값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값의 IT 공차를 이용을 해서 선적을 해요. 그러면 항상 이 끼워 맞춘 공차역보다 작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시험 때는 뭐 이런 거 안 따지겠다. 선생님 너무 복잡해지는데요? 라고 하면 안 따지겠다라고 하면 안 따지셔도 상관없는데, 시험 때는 이렇게까지 공차값을 정밀하게 제어하라고 저것까지 봐가면서 채점하는 채점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기구 설계를 할 때는 이건 보셔야 돼요. 이런 판단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반대 상황이 온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측정하는 측정 길이 값이 이 공차 값보다 크다 라고 하면 길이 값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공차 값에 있는 공차역보다 작게 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기본 원리다. 이해되셨나요? 원래 요거를 느끼셨어야 돼요. 선생님 설명이 좀 이상한데 저 사람 왜 이상하게 설명하지?
근데 저는 그 이상함을 원래 두고 가고, 이거를 얘기할 때는 위치 공차에서 다시 얘기를 해요. 제가 바라는 건, 제가 위치 공차로 가기 전까지 누군가 선생님, 뭐가 이상한데요? 라고 질문하길 바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저런 이상함을 본인이 느끼는 게 가장 좋아요. 이상한데? 저 이상함을 느꼈다라는 건 제가 수업에서 설명한 내용 이상을 학생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제가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강사한테 들은 내용만 그냥 생각을 하면은 그건 큰 교육의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큰 교육의 의미는 없어요. 진짜 응용력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어떤 그런 설계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누가 뭘 지식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이상 거를 생각해서 이 사람이 알려준 거지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맞는 것 같네? 그런 생각들을 해줘야 돼요. 생각을 되게 깊게 하셔야 돼요. 학생한테 너무 많은 걸 그런 생각을 뭐 직장 다닐 때예요? 학생 때 하는 거예요. 학생 때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직장 다닐 때는 지금 자기가 있는 지식을 빼가지고 그냥 설계하기 급급해요. 오히려 직장 때 못해요. 그거 학생 때 해야지. 누가 직장 다니면서 해요, 그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기아용차 잘못된 거를 직장 다닐 때 그대로 썼다고. 아무런 의심 없이. 왜? 그냥 회사 일 처리하기 급급하니까. 내 지식이 맞냐, 뭐 틀리냐. 그걸 점검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런 거를 점검한 건 제가 이제 강사를 준비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 안 해요. 근데 그런 시간이 가장 많이 주어지는 게 누구예요? 학생이에요. 원래 학생 때 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저거를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지름값이 이 길이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정하는 길이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끼워 맞춤 공차를 안 보고 여기 있는 치수 중에 가장 작은 치수의 IT 몇 급을 적용해서 뭐 여기가 7급이면 여기다 한 6급을 적용을 해서 선정하셔도 상관없다. 다만 이 세 군데서 정의한 길이가 이 지름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지름 기준으로 공차값을 선정하시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지름 기준으로 여기에 H6를 적용을 했다 그러면 IT는 5급을 써야겠죠. 6를 쓰면 안 돼요. 같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거. 얘의 끼워 맞춤 공차 같으면 안 돼요. 걔보다 작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으면 그린 거 지웠네요. 같으면 결국 여기서 공차값이 가장 좋은 조건, 그러니까 저 구의 지름이 가장 작아질 때의 조건을 해야지만 간신히 조립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여유가 더 있어야 돼, 조립이 되려면. 그러니까 더 작아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작아야 돼요. 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같을 거면 기아용차 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공차값을 선정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 이제 다음에 하는 거는 점의 특징이 아니라 이제 선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선. 그래서 요 중심, 선. 자, 제가 지금 점을 얘기를 했는데 다음 건 선이라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다음 거. 분명히 제가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실제적으로 측정하시는 분들도 뭔가 잘못 측정하고 있는 거 있다. 이제 다음 영상 제 거 보기 전에 도움이 되는 거는 유튜브에서 위치도 또는 대칭도 이런 거 측정하는 측정 강사님들이 이제 측정하는 거 영상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막 찾아보시면 그거를 봐보시면 좋아요. 그 중에 제가 본 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틀렸어요. 그렇게 측정하시면 안 돼. 저 중심의 위치값을 찾는 게 틀렸네요. 그건 맞아요. 그 방식은 맞는데, 측정을 몇 번을 했느냐가 문제예요. 어디를 측정을 했느냐가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여기는 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선의 형태.
그게 키 포인트예요. 선의 형태를 하면 한 군데 점의 위치를 찾으면 안 돼요. 선이 나오려면 그 선이 갖고 있는 모든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위치도 또는 대칭도 아니면 동심도, 아니 동심도가 아니라 동심도를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점이니까 동축도를 측정하는 경우에 여러 개의 치수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들의 위치 분포가 다 그 위치에 들어오느냐를 확인하는 측정자가 있느냐? 예, 없습니다. 대개는 한 군데만 딱 측정을 하고는 요 값이 이렇게 되고요. 계산하면 값이 이렇게 되고요. 공차 범위에 들어왔네요. 그럼 합격. 딱 이렇게 판정을 해버려요. 그렇게 합격 판정 못 내리거든요. 그렇게 합격 판정 내리면 큰일 나요. 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중심선 위치도 명세 요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신다. 수고 많으셨습니다.